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흔들리는 중공의 부동산 제국 헝다는 전기차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웨일라이, 리샹, 샤오펑 같은 메이커들이 주목을 받자 헝다도 2019년 자동차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1년이란 짧은 시간 내 6가지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브랜드명은 헝츠입니다. 헝다의 헝에 벤츠를 표기하는 펀치의 추를 따서 명명됐습니다. 헝츠는 올 초만 해도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해 시가총액으로 중공자동차 업계 2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신모델을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양산차가 한 대도 없다는 점입니다. 신차를 테스트했다거나 앞으로 중공 전기차의 최강자가 될 거라는 전망만으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말로는 2021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2025년까지 100만 대, 2035년까지 5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산이 개시도 안 했으니 판매한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에만 188억 위엔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헝다 자동차는 4월에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 9개 모델을 출품했습니다. 세단과 스포츠 세단, SUV, 크로스오버 등 라인업의 구색을 모두 갖췄습니다. 헝츠는 다른 메이커와 달리 좀 이상한 구석이 많습니다. 차는 만들어서 모터쇼에 내놓긴 했는데 이게 진짜 굴러가는 실제 차량인지 의구심을 갖는 자동차 매니아들이 많았습니다. 모형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헝츠의 전시 무대는 멋지게 차려놨는데 울타리나 유리막을 설치하고 관람객들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만 허용했고 가까이 와서 만져보는 것을 금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신차의 도어를 열어 시트에 앉아보기도 하는 다른 부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또 검은 수트를 입은 보안요원들을 배치해 관람객들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폭로됐습니다. 누군가 전시된 차들의 바닥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는데 빈 껍데기였습니다. 서스펜션,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없는 모형이었습니다. 애당초 접근을 금지할 만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서유기에도 나오는 신장 투르판에서 고온에 견디는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전혀 위장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차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위장막으로 신차를 덮는 게 관리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헝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의도하는 바가 뭔지 여러 미스터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한때 6천억 위엔에 달했던 시가총액은 9월 12일부로 541억 위엔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저우 난사구에 1600억 위엔을 들여 건설한 친환경차 공장입니다. 공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어놓기는 했는데 여기서 생산돼 판매된 차는 지금까지 한 대도 없습니다. 상하이 송장의 또 다른 친환경차 공장입니다. 광저우 난사구 공장과 외관이 거의 같습니다. 부동산 제국인 헝다는 아파트도 규격에 따라 디자인과 조경 등을 통일하는데 자동차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안의 설비는 멀쩡합니다. 차량을 조립하는 로봇도 있고 생산 라인에는 자동차 패널도 쌓여 있습니다. 차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만드는 신용은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헝다의 슈자이는 허난성 타이강현 까오센 향이 고향입니다. 부동산의 거물답게 고향마을에 모교도 지어졌습니다. 아파트를 만들듯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슈자이는 많은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농업은 물론이고 양돈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4년에는 1,500만 톤의 광천수 채굴 권리를 사들여 헝다 삥슈엔이란 미네랄 워터도 출시했습니다. 성룡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룡이 모델로 나오는 제품들은 모두 망한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결국 3년 뒤 헝다 삥슈엔은 문을 닫았습니다. 물에서 시멘트 맛이 난다는 소비자들의 혹평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광저우의 축구 클럽도 인수해 광저우 헝다로 명명했습니다. 2015년 한창 전성기 때 광저우 헝다 축구팀은 아시아 대회도 유치했습니다. 당시 슈자인은 마윤과 함께 스탠드에서 경기를 관람하곤 했습니다. 광저우 헝다가 이기자 슈자인과 마윤은 함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슈자인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습니다. 다만 끝까지 잘한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하다 말았습니다. 끝 마무리를 엉터리로 하는 게 그의 특징입니다. 헝다의 슈자인이 전기차 글로벌 전략 파트너십 회의를 열고 호기롭게 연설할 때만 해도 헝다의 몰락을 예상하는 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헝다가 23년 동안 2조 1천억元의 자산 규모의 연 매출 6천억 위안을 거두는 글로벌 500대 기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홍콩의 최고 갑부 리카싱과 짱송차오 같은 이들이 중국 내 자산을 처분할 때 헝다는 부동산 M&A의 가장 큰 손으로 등장했습니다. 리카싱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위험 요소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을 때 슈자인은 정치 인맥만 믿고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전기차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에서 슈자인은 그만의 삼자경을 외쳐 화제가 됐습니다. 마이 마이 마이, 허허허, 촨촨촨, 따따따, 하오하오하오. 핵심 기술은 쳐드리면 된다. 그게 불가능하면 합작을 하고 좋은 파트너와 친구가 되라. 그리고 판을 크게 보라. 제품과 가격은 무조건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는 아주 야심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자기 기술은 전혀 없이 남의 기술을 이용하면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사기성이 농후하고 비즈니스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헝다 제국은 종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헝다의 채무는 1조 9천억 위안, 거의 2조에 육박합니다. 헝다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줄잡아 200개, 그리고 헝다와 상하로 연결된 기업은 8천여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파산할 경우 도미노 효과로 중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9월 14일 헝다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했습니다. 과거 3개월 동안의 주택 판매 실적이 계속 악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에는 700억 위안, 7월 437억, 8월은 380억 위안으로 실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신뢰가 크게 냉각된 결과입니다. 헝다는 금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제도 받지 못할 경우 회사의 전반적 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미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광동성 정부는 회계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연합공작조를 헝다 그룹에 진출시켜 재무 상황을 실사할 계획입니다. 헝다는 본사가 광동성 선전에 있습니다. 헝다는 물론 파산 가능성을 부인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불사의 신화는 헝다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은 헝다의 자유 낙하를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쓰러진 헝다를 밟는 모양새입니다. 정칭홍, 장재민 같은 상하이빵과 왕래가 잦았던 헝다의 CEO 슈자인은 광동성 정부의 도움을 청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광동성 포산시 남해구 주택건설 수리국은 공지를 통해 헝다의 부동산 담보 업무를 잠정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헝다의 부동산을 사는 이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헝다가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마련할 길을 막는 겁니다. 포산시에는 헝다의 아파트 단지가 최소 9곳에 달합니다. 헝다가 돈이 가장 절실할 때 등에서 칼을 꼽은 겁니다. 여러 매체들은 이를 근거로 중국 당국이 헝다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그럴 만도 합니다. 헝다는 수시로 부도수표를 발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짓다 마는 일이 속출하자 헝다는 반드시 아파트를 보기 좋게 완공해 고객에게 인도하겠다는 서약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슈자인이 부총재단으로 하여금 완공 아파트를 인도한다는 굴영장에 서명하도록 하는 이벤트입니다. 굴영장은 장수가 전투에 앞서 적을 이기지 못하면
목을 내놓겠다고 서약하는 문서입니다. 굴영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니 쇼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굴영장을 쓴 뒤 얼마 만에 공사를 중단하는 단지가 속출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헝따가 중공 전역의 수많은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추궁을 받고 있는 와중에 중공 당국은 도와주기는커녕 숨통을 막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는 헝따 차이프의 금융상품을 찾다가 날벼락을 맞은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안들은 이들의 시위 강도가 높아지면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명단을 입수해 전화를 걸어 돈은 요구하되 일은 크게 벌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수백 명 이상이 마음대로 시위를 벌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시위는 그 성토 대상이 헝따라는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 피해자들이 농성을 벌이며 바닥에 앉아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자고 있는 사람이 헝따 차이프 사장 뚜울량입니다. 나도 수습하느라 아주 피곤하다. 마음대로 해보라는 투로 옆에서 욕을 하든 말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졸고 있습니다. 헝따 차이프는 지금 회사에 돈이 없다. 맡긴 돈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눠서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들은 더 속이 터집니다. 헝따 차이프는 투자자 모집 과정이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10만에서 30만 유엔을 예치하면 연 7.5%, 그 이상이면 7.8, 1000만 유엔이면 최대 연 9.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처럼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라는 선전에 혹해 사돈의 8천까지 끌어들여 목돈을 예치했습니다. 원금도 헝따 그룹 차원에서 보장하니 걱정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이런 금융상품은 믿을 수 없다. 정상이 아니라면서 한 차례 경고를 하고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러니 중공 당국으로서도 투자자 잘못이라고 한 발 빼는 겁니다. 헝따 차이프 직원도 피해자입니다. 할당량을 정해 고위직 매니저는 1000만 유엔, 중간 계층은 48만 유엔, 평사원은 18만 유엔을 예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사기를 친 임직원들도 사기 피해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슈자인은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호화저택을 자기 집사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홍콩의 산 정상에 있는 이 저택에는 그의 부인이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경고했던 그레이 라이노, 예측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가 헝따일 수 있습니다. 헝따로 인해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정 해결이 안 되면 허난성에 있는 슈자인 조상묘를 파헤치자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성난 피해자들은 헝따 본사에 있는 슈자인의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아무도 이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헝따의 사기극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중공 당국도 어찌할 수 없다면서 파산을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슈자인이 지금까지 문어발식으로 부실 기업을 확장해온 시기는 장자민 후진타오 시절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은행에서 마구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때 쌓은 인맥도 광범위합니다. 슈자인은 심지어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톱스타 판빙빙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대마 불사의 신화만을 믿고 덩치를 불려온 헝따가 이제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면서 시진핑 정권도 단단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이전 정권이 만든 폐단이니 어쩔 수 없다. 여기에 돈을 퍼줘 구제할 수 없다는 게 시진핑 정권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따라서 헝따 사태가 시진핑 당국에는 당장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지만 정권에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헝따의 성장사는 블랙 코미디 같은 사기극이었습니다. 글로벌 500강인 헝따는 줄잡아 500만의 밥그릇을 부순 꼴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